이화. 웃는 사람과 삼촌의 말.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창문을 확인했다. 창밖엔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내가 본 모든 게 꿈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꿈이라기엔 너무도 또렷했다. 그 형체, 그 미소, 그 멈춰있던 눈동자. 삼촌은 아침 식탁에서도 우리를 흘끔흘끔 바라보았다. 엄마는 더 말이 없어졌고 아빠는 부쩍 새벽에 나가는 일이 많아졌다. 나는 식탁에서 조용히 삼촌에게 물었다. 삼촌 웃는 사람, 그거 옛날부터 있었던 거야? 삼촌은 숟가락을 멈춘 채 웃었다.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지. 정확히 말하면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붙는 거래. 붙는다고? 응. 살아있는 사람한테 붙는 귀신. 보통은 아이를 먼저 노린대. 나는 본능적으로 막내를 바라봤다. 어젯밤 손을 꼭 쥐고 잠들었던 얼굴. 그 아이가 본 것과 내가 본 것이 같았다면 이미 시작된 걸까? 이 집에 이사 온 가족들이 다 그걸 봤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6번째 가족이래. 나는 들고 있던 수저를 놓았다.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왜 그런 걸 말 안 했어? 삼촌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너희가 이사 오기 전날 알았거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아? 그 순간 아빠가 방에서 나왔다. 그는 우리 쪽을 보더니 잠시 멈칫하곤 아무 말 없이 신발을 신었다.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 속에서 나는 묘한 공백을 느꼈다. 그건 마치 아빠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었다. 그날 오후 엄마는 거실 창문 앞에 앉아 있었다. 해가 기울고 있는데도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는 대답이 없었다. 나는 다가가 조심스레 그녀의 어깨를 건드렸다. 그러자 엄마는 나를 보고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엔 온기가 없었다. 그 사람 오늘도 왔더라.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누구? 웃는 사람. 엄마는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우리 집을 좋아하나 봐. 그 말을 끝낸 엄마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목덜미 아래로 마치 검은 손자국처럼 보이는 자국이 어렴풋이 보였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엄마가 뭔가 이상하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거실 소파에서 잤다. 막내와 둘째는 내 방에서 같이 자게 했고 엄마 방은 잠긴 채였다. 삼촌은 옥상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계단 밑에서 삼촌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니, 아직 아이 중 하나는 본 것 같아. 근데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 응. 걘 눈치가 빠르긴 한데 확실한 건 아니야. 다음 방문하기 전에 처리해야지라는 말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숨을 죽였다. 삼촌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그리고 다음 방문이 뭐야? 다음 날 새벽 나는 또다시 창밖에서 그 형체를 봤다. 이번엔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창문 앞이었다. 웃고 있었다. 두 손을 유리창에 댄 채 고개를 한쪽으로 꺾고 나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다 입을 틀어막았다. 소리를 내면 그것이 안으로 들어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형체는 갑자기 사라졌고 동시에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집 안으로 스며든 것 같았다. 그날 이후 가족 하나씩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고 아빠는 늘 어딘가 멍한 눈으로 집을 둘러보았다. 막내는 아이의 말을 멈췄다. 나는 다시 삼촌을 찾아가 물었다. 우리 가족 왜 이러는 거야? 삼촌은 한참을 내 눈을 들여다보다가 한마디만 남겼다. 아무데나 이사 오면 안 되는 이유야. 나는 그제야 삼촌의 눈이 슬쩍 떨리는 걸 보았다. 그 눈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눈이었다. 다음은 내 방일 거야. 그 말에 나는 다시 숨을 멈췄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올랐다. 내 방 창문 틈. 그 사이에
검은 손톱 하나가 천천히 밀려들고 있었다. 그건 분명히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2화 끝. 지금 창문은 닫혀 있나요? 창문 틈으로 무언가 들어올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화가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시고 마음의 방패를 준비하세요. 댓글로 당신의 경험 그리고 감상평을 올려주세요. 어쩌면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 있을까요?